중국 육군이 2012년부터 야전 배치하고 있는 공격 헬기 Z-10은 지난 30년간의 미국과 서방 국가의 대중국 무기 수출 금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이 독자적으로 헬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자력갱생의 상징이며 장차 중국 육군이 미군과의 지상전투에서 동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대표적인 무기 수단이다. 그런 Z-10의 지난 9월 27일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 북부전구사령부 산하 랴오닝에 주둔한 중국 육군 제79집 단군 예하 항공여단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중국군 관계관으로부터 Z-10 공격 헬기의 탑재 장비와 무장 전투력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사진들 모습이 9월 29일 자중국 신화망에 공개되었다. 시진핑의 이와 같은 행보는 이는 중국 영도의 통상적 행보론을 상당히 파격적이자 공세적이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동북 삼성군 부대 방문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전통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주로 중국 남부와 동부에 위치된 군부대 시찰을 선호하여 와시었으며 다. 이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해당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 통합 의지를 피력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동북 삼성 군부대 방문은 다소 주저하였다. 우선 과거 중국 동북 삼성에 전개된 군 지휘관이 정치권과의 결탁하여 군벌을 형성하여 해 중앙정부에 대항한 적이 있었다. 오전 한 경험이 있었는 바 따라서 북부전구사령부에 대한 영도 방문은 자칫하면 반대파에게 정치적 역공의 비밀을 줄 여지가 있었다. 또한 해당 북부전구사령부가 한반도 위기 시 직접적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따라서 북부전구 사령부의 해당 부대 지휘관만은 당 지도부의 신임이 높은 장성으로 임명하면서 필요시 현장 지휘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불러 격려하였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전통적인 그런 금기를 깨고 지난 9월 27일에 북부전구사령부 예하 북한과 가장 근접된 정예 부대를 방문하여 Z-10 공격 헬기에 탑승한 행보는 지난 7월 과 9월 하순 미국 공군 BO-12가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한반도 동해에서 군사적 시위를 한 것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과시하면서 서방 방산업체들이 중국의 첨단 기술 이전을 금지하여도 중국의 기술적 자력갱생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장차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의 미군과 전투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 사상을 중국군에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 중국 육군의 제트스키 개발은 국민당과 내전 시위 마오쩌둥 장정보다 더 힘든 과정이었다. 1970년 말 중국군은 대규모 전차 위주의 지상전은 미래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전차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시작하여 차세대 신형 전차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차 대수는 줄었으나 지상 전투를 위한 전용 근접 공중항공 지원과 대전차전을 수행할 중국 육군 항공전력은 없었다. 당시 중국 육군의 대전차 공격 헬기는 유럽연합의 실사의 일원 수송 및 정찰용 경헬기 거절에 대전차 미사일 유로미서를 탑재한 것이 유일하였으나며 그나마 8대뿐이었다. 반면 당시 미 공군은 10선더볼트와 미 해병대는 해리어 수직이착 6000투기를 근접 항공 지원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군은 미국 등 서방 국가로부터 최신의 공격 헬기를 도입하여 동체 역설계에 의한 독자형 공격 헬기를 개발하여 전차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우선 유럽이 1983년에 최초로 개발한 어스토의 스코틀랜드 429 맥거스터와 미국 대사 대의의 지원 코브라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1989년 텐난먼 사건으로 구매가 중단되었다. 급히 동구권의 미사미 24와 캠프 부사카 50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민주화로 어렵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접촉한 러시아와 불가리아는 미-24와 카우-10 판매를 거절하였다. 대안은 유럽의 민영 경헬기를 또다시 도입하여 역설계를 통해 공격 헬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에 유로가 부터사의 수색 및 구조용 토핀과 쿠릴 경헬기를 도입해 중국항공공업 집단공사 이하 한빛항공공업공사와 창고항공공업공사에서 2에서 2.3톤 규모의 Z-99 공격 헬기로를 전환해 개발하여 지상전에 투입하였으나 일대 엔진 사용에 의한 탑재 무장 제한과 그리고 출력 부족으로 근접 항공 지원과 대전차전 수행에는 문제가 많았다. 당시 미군은 5톤 AK 지원 호브로를 11톤의 좌우측 무장 패드를 탑재한 중무장 64업로 대체하고 있었다. 1990년 중반에 이르러 중국 육군은 ZX형 중형 헬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개의 터보샤프트 엔진 전방 2개의 후방 1개의 삼각 랜딩 기어 준알개사에서 5개 회전이 후방 4개 회전이 120도 시야의 텐덤 조종사 이석좌 우현 무장 패드의 하드웨어 그리고 미래스틸 2000의 290 기준의 항공안전도 유지 정부조종사 간 혼성 교전체계 최대 50km에서 200개 표적에 대한 주야간 전술 탐지 추적 및 처리 체계 및 자동화 헬멧 전 시기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기본 성능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하얼빈항공공업공사 제602/603 연구소와 제6113 연구소가 무장 헬기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ZX 연구 개발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독자형 ZX 동체와 엔진 등의 하드웨어와 탑재 장비와 무장 관련 소프트웨어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군이 아무리 인내를 갖고 예산을 투입하여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이슈였다. 결국 1998년부터 직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해외 부품을 도입하여 약 6톤 중형 ZX 모형을 먼저 설정하여 각종 해외 부품을 끼워 맞추는 스페셜 유즈 아메리카엔 리크 프로젝트 방식을 채택하였다. 동체는 러시아 코브사 회전 날개는 프랑스와 독일 유로카프 타사 터보샤프트 엔진은 캐나다 프렛 휘트니 캐나다 사감속 기어는 이탈리아의 버스터 웨스트란드사 비행 균혀. 계기는 남아공 디넬로의 복사 그리고 동체 재질 방탄유리 조종사의 자전적 계기판 등은 프랑스와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하였다. 한마디로 중형 공격 헬기를 육군으로 정해놓고 이 크기에 맞도록 부품을 도입하여 시제기를 만들었으며 탑재 무장과 장비는 그 다음 이슈였다. 대부분의 회전익 항공기 개발이 자국의 독자적 헬기 관련 기술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우수 부품을 도입하려고 시적 개발을 신속히 하는 복합적 조립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ZX 경우는 다음과 같이 달랐다고 평가한다. 우선 군용이 아닌 상용 부품의 도입이었다. 6톤 중형 ZX를 정해놓고 해외 민수용 헬기 부품을 도입해 조립하는 마구잡이식이었으며 그마저 미국의 제재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었다. 즉 실제 중국의 부품을 판매한 서방 방산업체가 나중에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확인되어 벌금을 받을 경우까지 고려하여 벌금 금액을 원가에 더해주는 방식이었다. 2012년 7월 26일 자 중국 환구시보에서는 2012년 6월에 캐나다 프렛 휘트니 캐나다 법사와 하트퍼드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제이콥사가 중국에게 엔진 관련 부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7,500만 불의 벌금을 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사례를 비난하면서 제트엔진은 베이징 항공항천대학이 1990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만든 엔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탑재 장비와 무기 유형이었다. 즉 ZX 탑재 장비와 무장으로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였다.
중국 육군은 러시아 방식보다는 미국 등 서구 방식을 선호하였다. 왜냐하면 중국 육군의 교리와 교범인 러시아식 대평원 전차전이 아니라 미국과 유사하게 공직이동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ZX 제작사가 러시아 유형 위주의 하얼빈 항공공업공사에서 서구형 유형의 강한 정항공기공업 집단공사로 변경되었다. 이 36만 13 기술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근접 항공 지원과 대전차전 수행을 위한 광10 개념I 서구형 대전차 미사일 전자전 대응 장비, 각종 항법 장비와 센서 그리고 조종사 헬멧 자동 전시기 등을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하였다. 이러한 중국군 지도부의 인내와 전폭적 예산 지원에 의한 마구잡이식 해외 부품 도입과 조립에 따라 Z10CJ 동체가 2003년 4월에 출품되었으며 2004년 11월까지 약 400시간의 공중작전 시뮬레이션, 지상 엔진 테스트 피로도 평가 등의 비행 테스트를 거쳐 실제 Z10C 동체가 완성되어 2006년 1월부터 제6101 기술연구소 유시민 소장의 주도로 리더십하에 Z10C 동체의 장비와 무장이 탑재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제6기술연구소가 개발한 HJ-10분의 대전차 미사일은 프랑스 DIGI 비율을 모방하였으나 메이드 글라너스와 GPS 체계는 모두가 가능한 중평광장과기유항공사사가 개발하였고, 디제이블 289회의 항법장비와 YH-96 전자전 장비는 중국 국방전자공사사와 제6113 기술연구소가 개발하였고, YH 계열 HDSS 체계는 미 허니웰사 N141 헬멧 전시 시각 체계를 모방하여 개발하였다. 문제는 엔진이었다. ZX 공격 헬기로 설정한 6톤 중형에 적합한 엔진을 맞춰야 했다. 특히 Z99-19에 탑재한 WZ-8 터보샤프트 엔진 출력은 500kW 정도이라서 Z10에 적합한 1000kW 이상 출력을 내는 터보샤프트 엔진을 개발해야 했다. 이를 위해 JIC사가 약 1500kW의 독일 MTU MTR390 기술을 입수하여 WZ-9 터보샤프트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겨우 탑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엔진 출력에 따른 회전 날개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재무장과 연계되었다. 기본적으로 중국 육군은 최소 8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는 엔진 출력에 따라 탑재 중량을 최대로 제작하기 위한 5개의 회전익 날개로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탄소와 유리 복합 소재가 추가되었다. 미 육군 AH-64 배치에 적용된 날개의 회전이 꼬리 날개를 적용한 타입 95 케이지 합성 회전익 날개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이는 유럽 유로콥터사 헬기를 복제한 Z19와 다른 점이며 후방 날개를 회전식이 아닌 날개 회전익으로 채택하여 삼각 랜딩 기어 희미한 밀레스티비 1250 기준의 항공 안전도를 만족시키고 공중 기동력이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탑재 무장이었다. Z10분 뒤 제2위 189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으며 러시아 무기와 서방 무기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격자형 23mm 기관총 HJ-890 대전차 미사일 DJ-90 미사일의 20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하며 추가로 뿐만 아니라 좌우 현무장 패드에 로켓을 추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Z19 탑재 무장의 2배 수준으로 Z만 9700kW보다 큰 1200kW 출력이 필요한 이유였다. 지난 9월 20일 환구시보는 중국 육군이 기존 Z12 9135kW 출력보다 향상된 1200kW 출력에 이르는 개량형 WG 파트너인 엔진 개발에 성공하여 Z10이 공공연한 공격 헬기 생산에 성공하였다면서 이제는 국내 소요 만족만이 아닌 해외 수출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실제 ZC 대미 공공형 공격 헬기는 11월 11일 중국 주하이 에어쇼의 해외 팜총용으로 전시되었다. 현재 Z10은 중국 육군의 공격 헬기용으로 재편 19위로 중국 공군용으로 전투기로 Z10K가 생산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 광둥성 주하이 에어쇼의 대회 수출용 Z11-2000형이 선을 보였다. 이를 지난 11월 14일 차 영국 제1국방주간지는 중국의 Z10M이가 양쪽 무장대의 기존 HJ 계열의 대전차 미사일을 개선한 B7KD식 대전차 미사일이 190cm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추가로 적지대공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미사일 탐지 체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전차 전체 포탄과 플레어를 탑재하며 작전 속도 시속 270km 베이지 작전 고도만 67만 31로 작전 시간은 4.6시간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는 미 육군 AH-64 배치와 거의 대등한 성능이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환구15는 시진핑 주석이 탑승한 중국군 79집 단군 항공여단 소속 공격 헬기 Z10은 베이징 항공기술연구소가 개발한 그래핀 특수 강판 소재를 사용하여 철보다 200배 단단하고 철보다 20%가 가벼워 성운 탑재 무장을 증가시키고 작전 시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우선 스텔스 효과가 없다. 재질상 스텔스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나 설계에 있어 전자파양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갖춰 나름대로의 생존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세는 재질을 스텔스로 개발하여 적지대공 미사일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영국과 같이 현재 대형 상륙함 타입 공천일에 Z10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도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해양 영토 분쟁 시에 적이 상륙작전에 대비한 대응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육군 공격 헬기와 해상 공격 헬기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중국이 향후 이를 어떻게 봉합시킬지 의문이다. 현재 건조 중인 타입 075형 강습 상륙함에 공격 헬기를 탑재하는 경우 해상작전용 Z의 성능 추가 개발이 별도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아울러 특수전용 대테러 Z10이다. 미 특수전사령부는 약불 예산을 배정하여 특작부대용 MA747G 특수 공격 헬기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 육군은 이미 Z식 또는 Z20을 MA747G 성능에 달하는 특작부대형 헬기로 생산을 하기 위하여 제작사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향후 중국은 Z10을 미 육군 AH-64 배치와 같이 다양한 개량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Z10을 국내 내수용만이 아닌 해외 수출형으로 개선시켜 해외 무기시장에 내놓고자 한다. 지난 9월 20일 환구15는 미 육군 AH-64 개량형의 1200kW 출력을 내는 개량형 WZ 엔진을 탑재한 Z10대 미 공공형 공격 헬기 생산에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11월 14일 자 영국 제1국방주간지는 양쪽 무장펠드의 기존 무장 이외에 추가로 대전자 전체 포탄과 플레어를 탑재하고 특수 강판 소재를 사용하여 작전 시간을 4.6시간으로 늘린 Z시대 미 001형을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 선보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미 육군 AH-64업 배치와 거의 대등한 성능이라고 보도하였다. Z10은 중국 육군만이 아닌 해외 수출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실전 경험과 전술 자료 축적으로 미 육군 AH-64업 배치와 같이 LA에서의 개선형으로 개량하여 성능을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전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1대1로가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과 충돌하여 지난 2018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공동성명이 불발되는 등 미중 간 협력보다는 충돌이 각종 이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군은 모든 전투 상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는 왜 중국군이 시진핑 주석의 어려운 북부전구사령부 방문 시에 공격 헬기 Z-10에 탑승하도록 기획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였을까에 대한 답이 된다. 궁극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지난 9월 27일에 탑승한 공격 헬기 Z-10은 중국군에게 북방의 주역임을 강조하고 미국에게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 사상을 대변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공격 헬기 Z-10은 중국군 항공방산업체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지난 30년간 미국에 대뒤 중국 무기 금지 제재를 극복한 역경의 상징이자 중국 육군의 핵심 전략으로서 중국의 기술적 자력갱생을 실현하고 남중국해 대만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군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군사적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었다.